윤성빈이 지금 선발 핏인지 불펜 핏인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단언컨대 선발 핏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해외 연수를 떠난 선수는 박준호, 김기준, 조세진, 김동현. 확실히 기대가 좀 됩니다. 저희가 4월에 홍민기 선수를 일본에 보냈었는데 복귀하고 나서 재미를 꽤 많이 봤었잖아요. 확실히 지금 롯데 아킬레스건을 하나만 꼽자면 바로 데이비슨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교체는 좋은데 누굴 데려오냐거든요. 근데 그 대상으로 들려오는 선수들이 좀 많이 미덥잖아요. 꽃게울 없는 꽃게울팀, 오늘도 돌아온 주야장천 윤호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 윤호입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스플리터 그리고 3연2 155kg 진짜 거인이 일어난다입니다. 윤성민 선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번 주에 3연투를 소화를 했었는데 심지어 3경기 전부 무실점을 기록을 하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던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6월 15일 SSG전부터 불펜으로 등판했던 윤성민 선수가 8월 1일까지 불펜으로 등판하면서 계속 꾸준히 무실점 피칭을 이어오고 있거든요. 5월 20일 선발 등판 당시에 81까지 치솟았던 ERA가 11.05까지 내려오면서 조금씩 안정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3연전 중에 호수비의 도움을 좀 많이 받긴 했는데 윤성빈 선수 자체의 투구도 굉장히 좋아진 게 눈에 보이거든요.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가볍게 얘기를 시작을 하자면 요새 우리 팀에 밈이 하나 생겼죠. 김태형 감독이 팬들을 조련하는 방법, 윤성빈을 올린다. 제가 이걸 보고 되게 공감 가서 웃기기도 했는데 조금 생각해보니까 결국은 저게 팬들한테 통하는 이유는 윤성빈 선수 본인이 꾸준히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번 한 주는 또 그 과정이 아주 잘 드러난 한 주라서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그 31일 NC전에서는 스플리터를 2개를 구사를 했는데 그 궤적이 워낙 괜찮았어서 또 팬들을 놀라게 했죠. 특히 그 초구는 한가운데로 들어가긴 했는데 마지막에 그 바깥쪽 보더라인 걸치는 142 스플리터는 보면서 되게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윤성빈 선수가 안 던지던 구종은 아니에요. 원래 포심 슬라이더 스플리터를 던지는 투수였긴 하지만 여태까지 극도의 제구 불안 때문에 변화구는 봉인한 지 한참 됐었고, 그리고 최근에도 조금씩 컨트롤을 잡아나가면서 변화구를 아주 조금씩 썼긴 했지만 그것도 대부분이 슬라이더였거든요. 그래서 스플리터에 대한 기대는 조금 뒤로 미뤄놔도 되겠다 했는데 목요일 31일 NC전에 스플리터 2개를 보고 이거 잘하면 올해 생각보다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겠는데? 이런 기대를 하게 됐어요. 아무튼 그 31일에 오영수 상대로 보여준 스플리터 2개는 이제 마운드에서 윤성빈 선수가 구종을 가리지 않고 던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등판으로 저는 해석을 해서 되게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윤성빈이 지금 선발 핏인지 불펜 핏인지 여기에 대해서 팬분들이 좀 행복한 논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단언컨대 선발 핏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사실 여러 개가 있는데 뭐 단순히 스태미너가 좋아서가 아니라 완급 조절에 최적화된 투수, 그리고 덜 중요한 상황을 부여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이에요. 윤성빈 선수가 전력 투구를 할수록 컨트롤이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중요한 상황일수록 멘탈 이슈로 컨트롤이 떨어진다는 점, 이 2개는 이미 팬분들에게 잘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2가지 정반대 상황을 맞이하는 게 바로 선발 투수입니다. 이 선발은 기본적으로 전력 투구보다는 완급 조절에 포커스가 맞춰진 보직이고, 그리고 경기 초중반을 담당하는 특성 때문에 평균적인 타석당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이거를 야구 용어로 에버리지 인덱스, 평균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이 양 팀에게 남은 카운트, 아웃 카운트가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아웃 카운트, 같은 주자여도 중요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회 초에 그 무사 1루랑 9회 초에 무사 1루랑 같은 동점 상황이어도 중요도가 다른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이런 특성 때문에 9회 그리고 8회를 막는 클로저나 프라이머리 셋업이 불펜에서 좋은 대우를 받는 거기도 하고요. 중요한 상황에 강심장으로 투구를 해야 되니까. 아무튼 윤성빈의 이 2가지 약점을 숨길 수 있는 보직이 선발인과 동시에 스태미너도 좋고 구종도 슬라이더의 스플리터로
브레이킹볼 하나, 오프스피드볼 하나 이렇게 밸런스 있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선발핏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당장은 쌓아야 할 경험치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불펜으로 계속 뛰겠지만 장기적으로 이 모든 과제가 해결됐다라고 했을 때는 선발이 어울리지 않나 싶네요. 진짜 오랜 기다림이긴 했습니다. 1군에 등판해서 괜찮은 성적을 내기까지. 그리고 이제 불펜으로 등판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선발로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요즘 윤성민 선수 등판하면은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성적도 굉장히 좋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제목에서 말했지만 팀 닉네임 값 제일 잘하는 선수잖아요. 그 프로필상으로도 197이고 프로 입단하고 더 컸다라는 썰이 만연하기 때문에 사실상 2m인데 팀값 제일 잘하는 선수가 선발 한 자리 먹는다? 그러면 또 그만큼 컬러에 잘 맞는 선수가 하나 나오는 거라서 그만큼 상징성도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속구 던지는 초대형 거인쯤 되겠네요. 언제 그날이 올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겠지만 다음 주제입니다. 내일을 보는 구단 운영, 시애틀로 떠난 유망주들입니다. 8월 2일부터 롯데, 투타 유망주들이 퓨처스리그 경기를 출전하는 대신에 일찍부터 시애틀로 해외 연수를 떠나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떴거든요. 해외 연수를 떠난 선수는 박준우, 김기준, 조세진, 김동현, 투수 2명과 외야수 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퓨처스 리그가 마감되고 연수를 받거나 그럴 텐데 일찌감치 해외 연수를 보내는 판단을 했거든요. 작가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퓨처스 리그가 끝나고 나서는 또 연수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보장된 시간이잖아요. 그 스토브 리그 기간은. 근데 이 시즌 중에 연수를 보낸다는 건 지금 이 선수들이 퓨처스 리그 실전 한 경기를 뛰는 것보다 지금 교육시설센터에 가서 피드백을 듣고 좀 변화를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박준우, 김기준, 조세진, 김동현 이렇게 4명인데 시애틀에 있는 드라이브 라인, 잘 알려진 사설 훈련센터죠. 여기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드라이브 라인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역시 투수,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구속 향상이 제일 먼저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구속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 특성 그리고 시너지상으로 어떤 구종 그리고 어떤 그립이 잘 어울리는지 전반적으로 조언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 메인은 투수지만 야수 피드백도 다 하는 사설 훈련센터입니다.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트레드 어슬레틱스랑 같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인은 투수지만 야수도 다 보는 곳이다. 그래서 아무튼 면면을 보면 익숙한 이름 둘에 낯선 이름 둘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준우 그리고 조세진이 익숙한 이름이고 김기준 그리고 김동현이 상대적으로 조금 낯선 이름이죠. 박준우 선수는 확실히 구속 향상의 목적을 두고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시즌 극초반에 150km도 터치하면서 좀 올해는 구속 올리고 불펜 한 자리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선발까지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빠르게 구속이 떨어지면서 말소 직전에는 142, 3 이렇게까지 떨어졌거든요. 140 초반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드라이브 라인 가서는 140 후반 이상의 공을 꾸준히 던질 수 있는 그런 지구력 향상의 목표를 두고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물론 이 선수가 슬라이더밖에 못 던지기 때문에 빈약한 변화구도 조금 보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조언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세진 같은 경우에는 고민 상담 성격의 연수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체 올 시즌에 스윙 자체가 망가진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조세진의 그 타격을 본 퓨처스리그 중계 해설위원이 조세진의 스윙 메커니즘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언급도 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지금 피지컬적인 영역보다는 테크닉에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당장 웨이트 한 번 더 하고 퓨처스리그 한 경기 더 뛰고 이런 것보다는 그 연수를 가서 조언을 좀 전문적으로 구하고 하는 게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세진 선수가 필딩 그리고 어깨 툴이 좋은 선수고 2차 1라운드이기 때문에 구단에서도 좀 공을 들이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1군에 출전을 많이 안 해가지고 낯선 이름이 둘이 보이는데 첫 번째로는 투수 김기준 그리고 두 번째로 외야수 김동현이거든요. 김기준 선수는 이번 시즌에 군전역하고 나서
등판했던 경기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뭔가 코멘트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김기준 선수에 대한 정보가 조금 더 있을까요? 일단 이 선수가 박준우 1년 선배인 22 드래프트로 뽑힌 선수고 같은 4라운더입니다. 박준우가 23 드래프트 4라운더, 그리고 김기준이 22 드래프트 4라운더. 보면 이제 커브 그리고 체인지업을 구사하고 140대 초중반. 그러니까 이 정보는 아마 그 군대 가기 전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말씀 주셨다시피 군 전역 이후로 등판이 거의 없어서 제가 이 선수가 드라이브 라인을 가서 뭘 보완하고 뭐가 강점인 것 같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뭐한 상황인데, 통상적으로 4라운드까지는 큰 기대를 걸어볼 만한 자원이라고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박준우 선수처럼 좋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중점적으로 다룰 선수가 김동현 선수인데, 이 선수가 2호 드래프트,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진행된 드래프트에서 6라운더로 뽑힌 대학 얼리픽으로 뽑힌 루키 선수입니다. 이번에 연수를 떠난 4명 중에 프로 경력은 제일 짧은 선수예요. 아직 1년도 안 된 거죠. 근데 퓨처스에서 아주 준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구단에서도 이 선수는 재능이 있다 생각하고 연수를 보낸 듯 합니다. 기록을 뜯어보면 선구와 파워를 두루 갖춘 선수로 보이는데요. 일단 타율이 3할인데 출루율이 4할 1푼 5리입니다. 타출갭이 1할 1푼 5리인 거죠. 물론 이 퓨처스 리그 특성상 투수들이 제구력이 부족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타출갭을 뻥튀기 시키기가 좋긴 합니다만, 그 1할 1푼 5리, 그리고 지금 타수가 200타수거든요. 이 200타수라는 큰 표본 동안에 1할 1푼 5리라는 큰 타출갭을 마킹한다는 거는 단순히 퓨처스 리그 투수들의 제구력 부족만으로는 설명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래서 이 선수가 확실히 선구 툴이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타율이 0.475인데 이 0.5도 안 되는 장타율이 뭐 특별한 거라도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스탯이 지금 상무에 있는 선수들, 이 상무에 간 선수들은 이미 프로 짬밥도 좀 있고 1군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상무 선수들을 빼놓고 보면 지금 장타율이 퓨처스 리그 전체 6위입니다. 게다가 이 김동현 선수 위에 있는 1에서 5위도 지금 한화의 25 드래프트 이민재 선수를 제외하면 모두 1구에서 2일 드래프트로 뽑힌 좀 짬이 많이 찬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프로 연차를 감안해 봤을 때 파워 툴도 충분히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올해 KBO 리그 평균 순장타율이 0.122예요. 그러니까 타율과 장타율의 갭이 0.122라는 뜻인데, 김동현 선수의 순장타율이 지금 0.175거든요. 그러니까 똑딱이는 절대 아니고, 그렇다고 뭐 홈런이 지금 10개를 넘는 것도 아니거든요. 홈런 7개인데 200타수에 7개면 뭐 거포용이라고 말하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갭 파워를 가진, 그리고 선구안도 가지고 있는 선수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선수는 그러면 왜 드라이브 라인을 갔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면 1군급 공에 대한 적응을 하러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피칭 머신에서 단순히 뭐 150, 140 이런 식으로만 그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종, 구속, 회전수, 회전축까지 모든 스펙을 세부적으로 입력해서 실제 프로 선수가 던지는 것과 똑같은 공으로 연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동현 선수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툴은 확실한데 2군에서 보인 이 툴을 1군에서도 보일 수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드라이브 라인에 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갈만한 사람들이 갔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확실히 기대가 좀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4월에 홍민기 선수를 일본에 보냈었는데 복귀하고 나서 재미를 꽤 많이 봤었잖아요. 그 넥스트 베이스. 네, 맞아요. 이번에도 좀 일찍 보낸다는 거는 그만큼 이 선수들이 가능성이 좀 많이 보였고, 그 가능성을 좀 펼치기 위해서는 드라이브 라인을 보내가지고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낸 것 같은데, 조세진 선수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게 안타까웠었거든요. 드라이브 라인 가가지고 해결해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어쨌든 이번에 가게 된 4명의 선수들 모두 좋은 성과 얻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2선발 아닌 2선발, 그런데 매물이 말랐다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데이비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다승 공동 6위에 탈삼진 7위, 괜찮아 보이는 랭크의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
이닝 히팅이 안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상 지금 옴원이라고 인식이 박혔고 실제로도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4경기 등판에서 연속으로 6이닝 이상을 소화한 적이 없고 승은 좀 챙겼지만 빠따가 좀 잘 터져가지고 승을 챙겨간 그림이거든요. 최근에는 스스로 김태형 감독한테 면담까지 요청을 하면서 셀프로 커튼 안에 들어갔다 뭐 이런 농담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즌 내내 교체설에 대해서 왈가부가 많았던 데이비슨인데 지금 작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까지 희망적인 얘기들을 좀 했는데 확실히 지금 롯데 아킬레스건을 하나만 꼽자면 바로 데이비슨입니다. 저는 원래는 그냥 좀 중립적인 입장이었어요. 뭐 바꾸면 바꿀 만한 이유가 있고 그대로 가면 그대로 갈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목요일에 좀 직관을 갔거든요. 목요일이 아시다시피 데이비슨 등판일이었는데 이날 무려 9점의 득점 지원을 받고도 뜬금없는 볼질을 계속하다가 결국 5이닝 4실점에 그치면서 저도 이제는 좀 아닌 것 같다. 뭐 여태까지는 계속 끌고 갈 만한 이유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1일 등판 모습대로라면 이마저도 조금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교체 쪽에 좀 더 이제 무게를 싣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교체는 좋은데 누굴 데려오냐거든요. 근데 그 대상으로 들려오는 선수들이 좀 많이 미덥잖아요. 제일 먼저 들렸던 선수가 루이스 펠리페 카스티오인데 이 선수는 이제 NPB에서 뛰었고 또 시애틀에서 잠깐 뛰었던 선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사람들이 다들 그 루이스 펠리페 카스티오에서 펠리페를 떼먹고 그냥 루이스 카스티오라고만 말들을 하셔서 지금 시애틀에서 레귤러 3선발로 뛰고 있는 그 루이스 카스티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싱커볼러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지금 시애틀 선발 루이스 카스티오도 싱커를 한 20% 넘게 던지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그 루이스 카스티오? 했는데 좀 찾아보니까 당연히 아니었고 그래서 각설하고 펠리페 카스티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매력 없는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싱커가 메인 구종에 들어있는 선수기 때문에 지금 코로빈 선수처럼 공인구 이슈도 크게 터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선수가 스위퍼도 많이 쓰는 그리고 사이드암이기 때문에 좌상바 우려가 다분합니다. 스위퍼 특성상 또 원래 그 반대손 타자 상대로 약할 수 있는데 게다가 사이드암이다? 그러면은 진짜 좀 위험이 크고 그리고 체인지업 같은 경우에도 이 베이스볼 서번트 사이트에 뜨는 무브먼트 차트가 있는데 이거 상으로 봤을 때 느린 싱커에 불과해요. 체인지업이 86마일이고 싱커가 91마일인데 구속 느린 싱커에 불과해서 통타당할 우려도 좀 큽니다. 그래서 좀 세게 말하면 얘는 오면 안 되는 투수예요. 그래서 그냥 뭐 좀 그냥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 며칠 동안 들려오는 썰이 LG가 버린 에르난데스를 롯데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입니다. 뭐 롯데라고 언급은 안 됐고 지방 A 구단이라고 했는데 지금 지방에 있는 다른 구단들은 뭐 에르난데스에 관심을 가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실상 롯데죠.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어질어질한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고 그냥 넘겼는데 아무튼 여태까지 들려온 얘기들을 종합하고 보면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그 썰이 도는 투수들의 밸류가 전반적으로 너무 떨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보통은 이 MLB 트레이드 마감일이 7월 31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가 지나면 MLB 각 구단들이 지명할당 DFA를 난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드 감도 못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넌 나가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명할당을 많이 하고 나면 그 선수들 중에서 괜찮은 매물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올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영 아닌 모양새죠. 그게 아니라면은 썰이 뭐 펠리페 카스티오나 뭐 에르난데스를 다시 줍는다나 이런 게 아니라 오 얘가 풀렸구나 하면서 썰이 들려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앵간감이 없나 보다 싶어요. 그래서 데이비슨의 리바운드 가능성도 사실 NC전 그때 직관 이후로 좀 저는 이제 낮게 보고 있어서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누구로 바꾸려고? 이게 지금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참 뭐 좋은 놈 간보아급 진짜 바라지도 않고 그냥 평균적인 2선발 하위권 정도만 주워올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좀 쉽지 않아 보이네요.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외국인 투수들 여름에 막 못할 때 바꾸자 그러면은 못 바꾸는 게 사실상 그 MLB 일정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한 지금쯤에 진짜 괜찮은 매물들 막 오가면서 막 여기저기 썰을 돌고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 진짜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뭐가 없나 보네요. 어떡하면 좋지? 항상 에르난데스 썰 듣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 우리가 이미 털어본 적이 있는 선수인데 갑자기 뭐 죽는다고 막 이러고 있으니 이게 만약에 포스트 시즌을
간다고 해도 그때 데이비슨이 잘 던져주냐 못 던져주냐 그것도 꽤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시즌 전반적인 성적이 한 3선발 머리에서 허리 정도인데, 이게 결국은 페넌트 레이스 성적은 1에서 10위까지 모든 팀들을 상대한 종합 성적이고, 가을 야구는 1에서 5위만 참전하는 리그잖아요. 그래서 이 성적보다 더 안 좋은 성적을 포스트 시즌에서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바꿔야 하는 게 정배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계속 그 도루마무처럼 반복되는 얘기지만 참 깜냥이 없다. 루이스 펠리페 카스티오랑 뭐 에르나데스 말고 그냥 제3의 인물들 중에서 긁고 볼만한 선수 좀 구단에서 머리 좀 싸매서 좋은 선수 하나 좀 데려왔으면 좋겠네요. 구단이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썰 때면은 저희가 또 다뤄보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이게 또 트리플 A만 전전하던 선수라고 한다면 그 서번트에 등록된 자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내용도 한정적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있는 내용 중에서 또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요장천 여기까지고요. 이제 저번 경기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0경기 남았습니다. 진짜 거의 다 왔어요. 일단 가을 야구는 진짜 이제 눈에 거의 보일랑 말랑인데, 저는 그 이번 화수목 기아 3연전에서 좀 좋은 성과를 거둔다면 이제 아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위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LG가 워낙 그 페이스가 좋기는 한데 그 1위 한화가 좀 많이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라서 오늘자로 한화 LG가 게임차가 없어졌어요. 그 승률 때문에 1, 2위가 갈려져 있는데 그 두 팀과 롯데가 4경기 차이고 3위 롯데와 4위 SSG 간의 경기 차가 5경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5위인 기아와의 시리즈를 좀 우세 시리즈를 거둔다? 그러면 저는 조심스럽게 위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아 3연전 선발이 내일 올러 양현종으로 되게 빡세요. 근데 지금 아마 화요일이 정말 전면전이 될 것 같은 게, 우리도 화요일 선발이 간보하기 때문에 좀 선발에서 삐등삐등하게 싸우고 불펜 싸움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그러니까 합리적인 희망 회로를 돌리자면, 불펜이 지금 우리는 토요일에 필승조들이 마지막 등판을 하고 일요일은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이틀을 쉬고 임하는 건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토일을 전부 우천 취소로 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도 쉬고 지금 화요일에 등판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기아 불펜은. 근데 얼마 전에 그 커뮤니티 개인 SNS에 전 그 프로야구 선수였던 강윤구 선수가 불펜은 3일 쉬면 바보 되는 보직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그 실전 감각 이런 부분에서 좀 기아가 안 좋은 면이 있다. 단순히 하루 더 쉰 것보다 오랫동안 등판하지 않음으로써 그 릴리즈 감각을 좀 까먹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불펜 싸움으로 갔을 때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뭐 화요일 경기가 이번 3연전의 향방을 가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오래 쉬어도 감각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김도현 선수 복귀하고 나서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아니 뭐 설마 복귀하고 첫 경기부터 잘하겠어? 이런 얘기 하면 꼭 또 멀티히트 치고 홈런 치더라. 뭐 하여튼 다음 주 기아전이 확실히 다시 한번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잘 버텨가지고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 들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달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